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꼼찰청장. 오늘은 제가 한번 선을 잡아봤습니다. 네, 호랑이 없는 글에 여우가 왕이라고 김용민 PD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한번 꼼찰청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꼼찰청장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이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도 못 뵙고. 네, 뭐 재판 준비 때문에 못했고 설 연휴 때는 저희 시댁에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로부터 교화 말씀을 한참 듣고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시댁에 태극기 부대를 교회를 모시고. 네, 며느리가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제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집이 숨통이 들 거다. 그런 이런 말씀을 들으셨군요. 그럼 오늘 지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설 민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각자 느꼈던 부분을 좀 얘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옆에는 굉장히 든든한, 아까 우리 어느 분이 신장식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환호를 하셔요. 환호를 해드려야죠. 황희석 변호사님이시고, 황희석 최고위원님. 이제는 잘렸죠. 최고위원에서. 이제 최고위원도 아니고, 네. 그냥 백의종군하고 있는 평당원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이제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8시에 TV 토론회 하잖아요. TV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걸 왜 하고 있냐라는 어떤 분이 아까 댓글을 주셨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황 변호사님? 그래서도 사실은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 TV 토론을 보면서 원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방송이 원래 생방송 위주보다는 네. 녹화방송 위주라면서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네. 또 우리 할 일은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는 원하고 계신 거를 후보님도 다 아실 거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또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후보님은 이 시간에 이제 열심히 토론회에서 3대1로 우리 후보님을 공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 저는 물리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어딘가에 왕자를 새기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윤 아닙니까, 이윤. 어디다가 썼을까요? 오늘 글쎄요. 오늘은 뭔가 손바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지 않았을까.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했을 수는 있죠. 네, 그치만 네. 뭔가는 하고 나왔다. 뭔가 왕자든 부적이든 문신을 묻은 뭔가는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양자 토론회가 31일 날 개최될 뻔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제가 방송을 할 때 순화된 아니면은 글로 읽는 상대방 국힘 측의 의견을 들으면은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까지 알겠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언어로 쓰실 때는 실제로 우리 유튜브 방송보다 더 세게 말을 하세요. 정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을 방송에서 마구 쏟아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라디오에서 국힘 쪽에서 이제 김영란 씨가 얘기하는 거를 듣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거의 망언을 심각하게 퍼붓고 있는데, 양자 토론 자체가 31일 날로 굉장히 고수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김용민 그렇죠. PD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네, 네. 그 날짜를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날로 아주 고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누군가 무속인이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정도로 돌았죠. 31일을 강하게 고수했고, 또 한 가지가 정말 저는 방송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TV 토론회가 무산된 게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 공방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무자료 토론을 하자라고 국힘에서 먼저 요구를 했던 것이고, 무자료 토론에 대해서 오케이를 민주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자료 갖고 가야 돼! 그거 우기다가 불발된 거 아닌가요? 뭐 저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토론 자체를 깊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네. 계속 내세웠고 변명을 자꾸 하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토론을 무산시키기 위한.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국민들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설 민심에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봤는데, 네.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네. 안 하려고 하고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토론해봐야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사람이고 자기 실력이 오록 날 거다. 그래서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이미 많이 드러난 거죠. 이제까지 말실수를 해가지고 실언을 해서 많이 깎아 먹었잖아요. 전남 어디에 네. 가가지고는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네. 라는 말을 부득이하게. 했고 부득이하게 네. 그리고 네. 안동에 가서는 왜 피의자가 조사받다가 죽을 수도 있지. 제풀에 자기가 별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느냐 자기가 쫄려가지고 죽는 거 아니냐라는 망언을 해서 네. 입을 열면은 표를 깎아 먹으시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언어가 차별의 언어 뭐든지 차별 짓고 구획을 지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말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네. 인문대는 뭐 별로 공부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나누고 구획을 짓고 이런 차별의 언어가 습관화된 분이어서 네. 그러니까 말실수가 아니라 전 그 말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저도 말실수로 본심. 내면의 반영인 거죠, 본심. 그냥. 네, 내면의 반영인 거죠. 네. 본심이 툭툭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언이다, 맥락이 있다, 막 장황하게 막 하려고 하는데 본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사람의 표가 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좀 하지 않는 게 워낙에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뭔가 부적이라도 뭐 써고 나와야 쫄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대놓고 다 온 천하의 만 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뭐 토론에서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망언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망언이 누적돼 있잖아요. 그런 망언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지율이 있는 걸 보면은 토론을 정말 뭐 토론에서 정말 졸지만 않으면은 저는 그냥 윤석열 씨 하는 걸 보면 검사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청년과의 대화에 안 나갔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네.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느냐. 검사장님이 이렇게 예전에 윤석열이 자기 오른팔 왼발 만나러 부산에도 가고 이렇게 전국 순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정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너무 미천한 것들을 이렇게 만나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네? 맞아. 라든지. 맞아. 내가 지금 신경이 복잡한데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어오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네. 건 자기가 낮춰서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자기를 낮춰서 마음을 얻어오는 건데 검사가 마음을 얻을 필요가 어디서 때리면 되지. 네.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 설 민심에 대해서 이제 바로 직후니까, 뭐, 지금 오늘도 이제 뭐 여론조사가 여러 개 발표가 됐지만, 지금 시댁에서 강하게 정권 교체, 윤 쪽으로 가야 된다. 국힘을 지지해야지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예. 국힘이 정말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신 분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거는 단단하다, 확고하다라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면 사람에게 두려움, 불안이 되게 압도적인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댁, 저희 친정을 관찰해 보면 네. 제가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관찰을 해보면 그 60, 70년대 네. 우리의 가장 크고 두려운 적. 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되면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대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나라 팔아먹을 놈들, 뭐 북한 찬양하는 놈들, NL은 뭐 주사파 그런 놈들. 이게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얼마나 게다가 굉장히 그 시대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포갑적이시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며느라가 내가 어머. 너의 머리를 세뇌를 시켜야겠다. 어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네. 결심을 하고 갔다고요. 네.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갔더니 이 영감탱이가 먼저 내가 올해 부동산세를 3천만 원 이상 냈는데 이 민주당 썩을 놈들 먼저 선수를 치시니까 네. 종부세. 근데 뭐 종부세 관련해서 아니 누가 1가구 3주택을 사라고 합니까? 자기가 3천만 원 내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어쩌라고. 오늘 열났네. 아 맞아요. 사실은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세요. 네, 저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시댁이 문제 아닌가요? 네.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댁이 문제예요. 윤무석, 홍기성님이 국어책 읽고 있다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계속 관심 있게 TV 토론도 보시고 저희는 또 내일 올라가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면상이 보기 싫으면 여기 잠시 오셨다가 다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또 썩을 소리,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를 어떤 분이 이건 썩의 말이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대장동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나 봐요. 대장동 관련해서 네. 사실은 굉장히 YTN에서 네. 단독으로 뭔가 특종을 보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죽어 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형이 들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예 라고 해요. 찬동을 하죠. 네. 네. 그거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사실상 그 녹취록 갖고 있었는데 네. YTN에서 보도를 할 듯 하다가 보도도 안 하니까 한국일보는 갖고 있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는데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아침에 부랴부랴 조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 씨가 예 한 것까지는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나요, 홍 변호사님? 저도 김만배 씨가 윤석열 씨랑 오래 전부터 친분을 나누고 친분을 넘어서서 일종의 거래를 주선하고 네. 마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실제로 이제 박영수 특검 때도 소개한 연결시키기도 사람이? 하고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신교를 나누고 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 자기들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빼주기 하는 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안 그래도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글들이 나왔던데 대장동뿐만 아니고 네. 사실은 이게 그보다 더 큰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연희동 집을 매매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네. 또 다른 뭔가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하고요. 그 네. 추측의 대상이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나왔던 것처럼 어떤 재벌 총수의 사면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뭔가 고리에 김만배 씨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거래들이 또 있었을 거다. 연희동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액면 그 집을 싸게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나 이렇게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정도의 아주 작은 거래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또 다른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상상을 하게끔 네. 하는 그런 정도의 저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이 지금 이제 목전에 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진행되기는 당장 어렵겠죠. 왜냐하면 본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맞지는 않으니까 검사들이 아무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아무 때나 그냥 다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수사는 저는 불가피하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고 윤석열 씨 본인,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네. 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죠. 네. 왜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파묻힐지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미리 이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권력의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정치적 판단을 하고 결단을 우리가 국민들이 해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 기자가 감히 검찰총장을 이 대화가 있었던 시점을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26일이더라고요. 10월 26일에 이제 대검에서 국감 때 이 대화가 이제 정영학과 김만배가 녹취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검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 본인이 생각에 이거를 내놓으면 윤석열 총장인데. 야, 되죠.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그럼요. 그러니까 김학의 어디까지 그게 지금 우리가 성적대가 추측? 뇌물이었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걸 준 거잖아요. 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네.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윤중천이 김학의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대비해서 네. 그거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에 김학의 사건 기록에 보면은 신음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녹취를 뜬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녹취하는 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김만배도 이 사람이 말 안 들을 경우에 대비해서 약점 그럼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었겠죠. 네.
큰 그거를 거든 이제 작은 우리 거든. 개목걸이라고 보통 하죠. 네. 목걸이를 하나 딱 채우고 언제든지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자기가 뭔가 증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네. 검찰총장을 날릴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줬다, 했다. 근데 저는 그 검사들이 네. 김학의 관련 동영상, 뭐 녹취록, 네. 뭐 진짜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가 자기네들끼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라고 불러요. 그 고정 파트너가 있는데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그리고 그 저급한 대화들 윤중천하고 김학의 간에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처음에 2012년 그때 문제 됐을 때 무혐의 해준 거, 그리고 다시 뭐 그냥 겉핥기식으로 수사한 거, 이런 거 다 저 같으면 이렇게 썩은 자리는 도려내야 되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뭐 어째 또 무죄 받고, 정말 그 기록, 김학의 기록은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난잡했구나. 네. 신음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또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실세 차관으로서 유명했죠. 실제로는 총장에 가느냐, 뭐 다른 더 중요한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눈치를 보면서 결국 그게 못 가게 되면서 법무부 차관을 갔는데, 법무부 차관을 갔을 때부터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김학의 출금이 불법이라면서 차규근 본부장, 네. 유원 검사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이 걸려있죠. 출입국 본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 2019년 3월 23일 금요일,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금요일 밤은 쉰다 이거잖아요. 네. 다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출국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출입국 본부 직원은 긴급 출금이라는 게 공항에서 일단 잡으면 법무부에서는 사후 승인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 직원이 원주에 내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급한 일이 많으니까 항상 그 연결된, 시스템이 연결된 노트북을 들고 있는데 그 노트북에서 김학의 출국 걸렸는지 조회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출금이 걸렸으면 자기는 과천으로 출근해서, 인천공항에 외국인 본부에서 잡으면 자기는 이제 과천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회를 해본 거예요, 여러 차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랍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상 목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네. 우리 이런 검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김학의 형 그냥 놔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출국하게 놔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출입 금지를 네. 아니 그 무수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경호 검사가 밝혔듯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그렇지 않다 하면서 밝혔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만큼 손을 못 대게 했어야 되는 것이 정의인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학의를 처음부터 못 보내게 해야 한다고 당시 2019년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검사들이.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무부에 있던 검찰국장이나 또는 대검에 있던 검찰 간부들도 사실은 출금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관계돼서 움직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갑자기 다시 수사가 들어가고 출금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네. 수사하고 기소를 했느냐. 제가 볼 때 그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사하지 않을 것, 수사해서도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수사를 하고 수사 당하지 않을 공무원들을 오히려 수사를 하게 하고, 실제로는 네. 이 김학의를 그냥 예전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다 뭉개버린 거꾸로 된 정의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2019년 그 지난 뒤에 작년, 재작년부터 소위 말해서 정치적 꿈을 꾸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던 윤석열 씨가 그때부터 만들어낸 각본이 아닐까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게 밝혀질 거라 봅니다만, 지금 뭐 이 변호사님 재판 거기에 관여를 하고 계시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현직 검사도 있고 네. 출입국 본부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청와대에 있던 이광철 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오히려 직권 남용으로 또는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내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까지 보여왔던 윤석열 씨의 태도죠. 네. 중수부가 엮으려면은 뭐든지 엮는다 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김학의 정도는 정말 이 사람은 사실은 얼굴이 다 공개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들의 조서 작성 방식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얘기, 믿고 싶지 않은 얘기. 네. 자기네들한테 도움되지 않는 도움되지 않는 얘기는 얘기. 조서에 기재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맞아요.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말한 걸 적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가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 라인을 불러요. 뭐뭐뭐뭐뭐 했지요? 네.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참고인이었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검사가 정말 대여섯 줄을 길게 물어요. 뭐뭐뭐뭐뭐 했지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네. 그 증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 맞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아니라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증명하고. 조서에 보니까 네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시간, 12시간 조사를 봐서 너무 지쳐가지고 네.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맞다. 근데 그게 법정에서 그렇게 뭐 변호인이 열심히 보지 않았으면 판사가 기록만으로 재판을 할 때는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죄 증거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이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좀 중요한 상황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진술을 기록으로 남겨야 됐다고 하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 녹화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는 비디오 장치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영상 녹화를 해야만 내가 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다 기록이 돼 있으면 하나의 이제 증거 능력을 갖는 거고 그것을 다시 녹취록으로 풀어야만 그게 조서가 되는 건데 정말 내가 답답한 말, 내가 말한 것을 다 잘라버리고 검사가 원하는 답만 적어 놓는 조서가 아니고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게 하려고 하면 영상 녹화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은 영상 녹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왜냐? 자기 주관대로 막 그러면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두절미하고 자기의 필요한 막 토막토막을 내서 그냥 그걸 뭉쳐내서 만든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초를 또 겪으실 일이 있으면 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정치 검사들이 사건을 엮을 때 이 변호사 말씀하신 조서를 이렇게 꾸민다고 그러죠. 네. 꾸미는데 사실 그걸 방어하려고 하면 일단은 묵비하는 게 최고예요. 일단 묵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고 뭘 묻는지를 네. 알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게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가서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토로해야 혹시라도 나를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 검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참 고마워하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거 조서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렇게 정말 진술하고 답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당황하잖아요. 네. 검사가 막 열이 올라가지고 흥분하죠. 당신네가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준 적 있느냐 뭐 작성된 조서를 오래 검토한다고 구박한 적 있느냐 네. 뭐가 강압적이었던 거냐 네. 막 열 올리니까 우리 재판장님 지금 좀 많이 강압적이십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시고 그래요? 그 재판장은 법정에서도 이러는데 네. 자기가 있는 자기 홈그라운드인 검사실에서는 어떨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공무원이 네. 그 말단 공무원이 자기 출근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했는데 그 검찰에서 10시간, 12시간 5번 조사받고 증인신문 해가지고 또 그렇게 검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증언대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게 위증이 아니라 검사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게 위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검사의 말은 안전하게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검사 질문이 떨어지기 전에 예라고 해요. 근데 변호인한테서 좀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검사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정부를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정권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이 검찰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진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아유 윤석열이 아니니까 찍어주는 거지. 아유. 맞아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고 힘드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김용민 PD님 어디 가셨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뭐, 어쨌든 음성이 나오시긴 했지만, 잠시 이제 코로나 검사하시고 음성이 나오셔갖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이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음성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밀접 접촉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방송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음성이십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됐던 뭐 내 카드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이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나서 더 끝간데 없이 치고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가장 심하게 예전에 이제 검찰 뭐 말단부터 항명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었지만 총장이 뭐 나가자라고 하니까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고 지금도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에 대해서 출금에 대해서 5번 검색해본 대문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는 그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 원흉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표본을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가장 이제 격렬할 때가 네. 바로 이제 마지막 직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마지막 그 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법조 생활 사실 오래 했어요. 초창기 때에 비하면 네. 지금은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옛날에 이거는 꺼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저는 뭐 했네 못했네 성공했네 아니네 말은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희생을 거쳐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부족한 거는 이게 정말로 막바지를 향해서 이게 마지막 예를 들어 최후의 발악이라는 우리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힘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이 타임에 그 기조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사실 10년 공부 돌아오면 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정권으로 재창출을 못하고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사실 그 10년이 지나간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했지만 5년이 모자란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잖아요. 긍정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세게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5년 가지고 모자라니까 5년을 더 해서 이걸 정리를 해주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야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깔딱고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깔딱고개. 깔딱고개를 넘어가면은 이제 평탄한 도로가 내리고 약간 내리막길도 있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목에 차 있죠. 이게 이제 5년을 마치고 다시 검찰과 언론과 기타 기득권 쪽에 붙어 있는 정치권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새롭게 음모를 꾸미고 뭔가 또 선정과 선동 모략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지난 정부 때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보니까 그 잘못이나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부각시키면서 그걸 이용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는 일단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반발, 적대적인 어떤 반감을 조장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5년에 대해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씨를 생각하면서 앞에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정권 교체에 적자적인 반대와 반대 감정을 계속 조장해야 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나름대로는 착실하게 저는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많죠, 여전히. 사실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다 변호사들이니까 다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부족하죠. 상당히 부족한데, 뭐, 공수처 해놓은 거 사실은 소수당이고 일당이 아닌 상황에서 억지로 겨우겨우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법안도 겨우겨우 만들어냈는데 부족하죠. 근데 지금 이제 180석 있고 다음 정부가 새롭게 탄생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목전에서 깔딱고개에서 더 힘을 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다시 뒤로 빠꾸 하는 거잖아요. 깔딱고개 올라가다가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 숨을 쉬면 그냥 뒤로 밀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올라오려면 정말 힘들죠. 네. 올라갔던 거를 더 힘을 내서 마지막 네.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할 순간이다. 네. 그 한 달이 여기 달려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지금 토론이 진행 중이라서 네. 지금 토론을 17만 명이 보고 있고 우리가 10,000명이 보고 있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토론 얘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보니까 윤 후보,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자유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윤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원래 자유토론 28분, 자유주제 가지고 28분 하기로 되어 있고 후보별로 그 다음에 한 후보가 2명의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7분씩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대답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철수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타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우리 또 댓글에 안철수 왜 저렇게 떨면서 말하냐. 5년 전보다 더 못하나 이렇게 나오고 안철수도 감옥 가나요? 이렇게 김대한님 징징철수 윤편 붙을 듯 이렇게 나오시고 와인이 그래서 떠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서로 지금 윤 후보니 지금 떠느냐 안철수가 떠느냐 막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게다가 지금 노 디자인님 동문서답하네요. 서로 막 이런 얘기. 옥수수빵님 도리도리 나온다. 야 이거 재밌네. 안철수 이거 왜 이렇게 떨어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너무 원래 윤을 친하게 공격하면 자기가 감옥 갈까봐. 그런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니. 댓글에 그 뉘앙스는 자기가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 그래서 최우순 판결문 쓰신 판사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 어떻게 될까봐 그 판결문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고물덩어리님이 윤석열이 제일 잘한대. 우리 고물덩어리님이라고 네. 지금 MBC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잘한다고 좀 써놨어요. 이분 왜 이런지 궁금해서 네. 아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세요. 아까 좀 아까는 계속 나왔는데 국어책을 읽는다라든지 저 댓글에 이제 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할 때는 국어책 읽고 있다, 계속 읽고 있다라고 나오고 심상정이 또 이제 윤석열 공격하고 그럴 때는 윤석열 대답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댓글창에서는 서로 약간씩 중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질문하니까 윤석열 네. 후보가 잘 모르는 건 내가 대통령 되면 실무자한테 시키겠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그런 답인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는 질문을 할 때 감옥에 갈 수도 있기 아니 지금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씨는 본인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스태프들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예. 그걸, 실무자에게. 맡겨서 하겠다. 네, 이렇게 그 지난번에 얘기하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어떤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라고 하면서 왜 잘하냐 그랬더니 남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잘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얘기하면서 네, 전두환. 했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분은 이렇게 남들한테 맡기는 스타일인가 봐. 다 사람들을 잘 믿는 스타일. 우리가 보통 이제 자식들을 키울 때 자유방위명이 있고 이렇게 엄격하게 키우는 형이 있는데 자유방위명인 거군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부분에서 결단을 할 때 되게 이제 외교 그렇죠. 테이블에서는 네. 사실은 A안, B안, C안 이렇게 안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두 국가 대표 원수로 하여금 그렇죠. 결단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서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즉석에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네. 그러면 국가 원수가 뭘 하죠 그때? 다시 직원 불러가지고 걔한테 맡길 건가? 그럴 것 심각한 같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하다. 겁니다. 실제로.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쪽이 아니라 후수 본인이 지금 친교를 맺고 있는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윤핵관 그 나왔고 윤핵관 얘기 나오다가 나온 김에 사실은 뭐 김핵관 뭐 무속인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이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계속 위임하잖아요. 네. 근데 그 위임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좌우가 되는데 우리는 후보를 받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후보를 받는데 사실은 후보가 아니라 실무자가 아니라 비선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윤핵관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당이 쪼개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야, 그렇기 역시. 때문에 실무자한테 맡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본인이 거죠. 본인이 알고 맡기는 네. 거하고 모르면서 남들한테 맡기는 네.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분들은 조금 남한테 사실은 맡기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토론이 궁금하군요. 아직 지금 답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한다고 나온
안철수 씨가 비선 캠프를 운영했다고 금태섭 나는 이기든 야당을 갖고 싶다. 이기는 야당 갖고 싶다. 그 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뭘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깔고 있는 게 그 비선이라는 게 그 시골 의사. 그렇죠. 그 시골에서 그 선생님이었죠 이제 그때 얘기는.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선을 갖고 계시던 안철수 씨가 윤석열을 그쪽을 공격하면 참 재밌겠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또 이 토론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네. 하고. 네. 자, 오늘 좀 제가 좀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설 민심과, 네, 설 민심과,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됐던, 뭐, 김만배 씨 얘기. 네, 김만배 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설 민심 얘기 그러면은 김혜경 여사 뭐 의전 논란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네네.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니까 객관적으로? 예, 이현주 변호사님. 잘 모르세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뉴스 나온 것만 봤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뭐 과잉 의전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이 관계된 부분이네요. 일종의 이게 공금의 개인적인 유용 아닌가 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과잉 의전 부분은 사실은 그 관계된 사람이 오히려 좀 약간 자기 스스로 오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차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이제 소위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카드를 사용한 거 아니냐. 네. 개인 신용카드는 긁었다가 취소를 하고 공적인 카드를 가지고 그걸 결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행사라든지 그 업무의 내용이 공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감사를 지시한 것 같아요. 네. 감사를 요구한 거겠죠. 맞아요. 지시한 게 경기도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경기도 지사였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경찰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이후에 뭐 언제든지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까. 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얼마나 큰 공금의 행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처럼 50억 클럽에 가입하고 연희동에 뭐 집도 사고 팔면서 혜택을 본 후보가 있는데. 네네. 사실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침소봉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활동비. 근데 이제 특수활동비 부분은 또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얘기 먼저 잠깐 하고 할게요. 네. 지금 그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소연 씨가 예를 들면은 7급 공무원한테 김혜경 씨의 그 대리 처방, 홀 문제를 병원 가서 대리 처방 받아가지고 네. 그 집 앞에 있는 뭐 소화전? 소화단에 있는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라라고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보니까는 김혜경 씨 이름으로 처방된 처방전이 또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때 해명하기를 배소연 씨가 내 거였다. 이게 김혜경 여사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더니 이제 다른 지적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된 여성이 무슨 폐경 관련된 호르몬 문제가 왜 필요하겠냐. 이거는 김혜경 씨 관련된 건데 이제 거짓말 해주는 거다. 또 내지는 사모님 호르몬 문제라고 하는 텔레그램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빼박인데 꼬리 자르기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그 의사 사실 원래는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대리 처방은.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CBS 가서도 방송하면서 이거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했더니 진중권 교수가 무슨 확인을 하냐. 지금 팩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일단 알았으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적절한데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왔는데 네. 그 말하고 오는 도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의사 그 병원에 확인해봤더니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대리 처방해준 적이 없다.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배모 씨 얘기가 나왔어요. 배소연 씨 얘기가. 네. 그분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폐경 관련된 홀문제가 왜 필요합니까?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40대 후반이래요. 이 배 씨는. 결혼한 좀 늦게 하셨나 봐요. 과거 임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리불 쓴 우울증 등 폐경 증세를 보였대요. 네. 그래서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네. 후보 배우자는 필요하면 스스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오히려 처방전이 있다는 것 자체는 후보 배우자가 스스로 처방전을 가지고서 자기가 병원 가서 약국 가서 다 처방받았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배소연 씨 말을 사람들이 전부 다 사모님 처방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그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배소연 씨는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여서 사실 밝히기가 싫었지만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었고 생리불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폐경 관련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사람 거였다라는 게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네. 진중권 교수하고 같이 방송을? 아 오늘 지금 CBS 한판 승부 네. 거기를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땜빵으로 맨날 나가는데 김성애 소장 대표로 네, 나가는데 김성애 소장이 또 우리 김용민 네, 네. 님 엄마와 네. 같이 또 이렇게 좀 돼가지고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 나갔더니 이제 고의가 나왔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역시 진중권 씨답네요. 예. 그렇게 예를 들면은 자신도 확인하지
않은 확인되지 못한 사건에서 이미 팩트가 나왔다면서 팩트를 올리는 아니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서 그때 박영선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씨 그 김건희 씨랑 카톡 서로 나눈 거 있잖아요. 네. 그 300건 나왔다고 네. 얘기했죠.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같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그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그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카톡으로 서로 얘기 나누는 거는 겉에 보도고 예를 네. 들면 네. 그리고 한동훈 스스로 인정했어요. 왜냐면 네. 이모티콘이야 뭐 한 줄 인사한 것 전부 다 하나씩 다 세가지고 300회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런 카톡 나오는 거는 인정한 셈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됐다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통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말을 잘라버려 중간에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나 내 말이 맞았다는 게 결국 드러났네 오늘 도중에 보니까. 그 양반은 작년, 재작년 금원유착 문제도 그거를 권원유착이라고 글을 쓰다그러면서 굉장히 그렇죠. 호도한 예, 사람이에요. 예, 한 그렇죠. 번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근데 없어요. 어떻게 진중권은 다시 정의당에 복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진중권 씨는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기 나갔을 때 하필이면 또 정의당의 박 전 의원이 나왔었어요. 네. 나와가지고는 정의당에 복당한 얘기를 그냥 하시더니 그 다음날 딱 복당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당으로 들어가려고. 정의당은 정말 이제는 정체성이 사실은 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을까. 뭐 최근에 그 정의당의 부대표라는 당 부대표라는 분이 사직을 했죠 아마.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항의성 문제를 표시로. 지적하면서 그래서 아마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 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귀추가 주목되죠. 이게 결국은 윤석열 선거운동을 하러 정의당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진중권 씨가 예전에 윤석열 씨가 아무 이제 국힘당으로 입당하기 전에 자신들이 무슨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자기들은 굉장히 학술적인 포럼이기 때문에 윤 후보를 굉장히 지지를 잘해줄 수 있다. 라면서 포럼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안 윤석열 왔죠. 후보가 일절 상종을 안 해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중권 씨가 되게 뻘쭘했었을 텐데 마침 그 무렵에 CBS에서 방송 제의가 막 들어오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 그랬구나. 네, 다시 살아나서 CBS도 참 독특하다. 그 김성애 소장. 같이 하다가 독특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정의당이 또 마침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하면서 저는 이런 행보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저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너무 들으면 피가 날 것 같은데 피가 나요? 귀에서 왜 피가 나?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피가 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 정말 생계를 위해서 맞아요. 계속 이렇게 자기 좀 봐달라고 계속 이렇게 전광판을 들고 다니면서 나 살아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라고 걸어다니는 생계형 인간 아닌가 싶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생계형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네. 저희 출판사 대표가 출판사? 출판사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출판사 사람들은 안 돼요. 판매 부수를 조작하는지 어쩌는지. 왜냐면은 사람들이 책을 제일 안 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네.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많이 사도 2권만 판매 부수로 짓게 됩니다. 그 네네네. 조작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책을 안 사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형 서점에 네. 아이들 100개까지만, 거기는 이제 모수가 적으니까 한 100개, 200개까지만 해서 조작을 하면은 순위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은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 올랐다가 주말 지나고 나면은 또 금방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계를 위해서 책을 뭐 몇 개월만 한 2, 3개월 만에 한 권씩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패턴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본인 돈으로 사지는 않을 거고 그게 후원자들이 있는 거죠. 출판사 후원자들이. 후원자들을 동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판사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몇몇 이 사람들 후원자들한 기업가들한테 네네. 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2,000만 원치 구매를 하게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물량을 채우는 그런 수법을 쓰기도 하죠. 아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려다가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의 총장 시절에 돈 씀씀이 특수활동비 뭐 이런 거. 예. 뭐 구체적인 내막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네. 일반적인 관행들은 제가 이제 뭐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했을 거라고 좀 추측되는 추측으로. 예, 예. 그런 게는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제가 이제 법무부에 들어갔을 때 첫 해에 2018년이죠. 2017년에 들어갔는데 2018년 예산 때 특수활동비가 100억이 좀 넘었어요.
네. 100억이 좀 넘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가지고 계속 이제 5%씩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많이 썼죠.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었는데 2019년, 2020년 이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5억, 98억인가 됐어요. 그냥 거의 100억에 네, 그때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최근에 행정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마 검찰이 그걸 승복을 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그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특수활동비는 정말로 은밀하게 그 사용한 내역이 공개되어서는 국가의 안이나 네. 국정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그런 비밀 활동에 쓰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외국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기밀을 제공해줄 간첩을 포섭을 해야 된다. 네. 소위 말해서 우리 적국이 있단 말이죠. 적국에 있는 간첩을 포섭을 하는데 신용카드를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업무수준비를 그냥 그렇게 보통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꼭 현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현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때까지는 검찰총장 거의 개인 전용 그렇죠. 수입,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주머니 걸로? 돈이죠. 주머니 돈으로. 주머니 돈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로 조직을 자기 따르는 세력들을 소위 챙기는 그렇죠. 이렇게 돈 상여금 포상금처럼 나눠주고 이렇게 그렇죠. 꽁돈처럼 그래서 나눠주는. 지방에 순시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금일봉 주고. 금일봉이죠. 보통 1인당 뭐 많은 경우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도 줘요? 아, 난 100만 원인 줄 그다음에 알았는데. 기관장 뭐 지청장 이렇게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그 있죠. 서초동 풍문에 예? 원전 수사팀 그거는 이제 하고 전체 그 김학의 특별한 문제. 출금 수사팀에 1억씩 줬다는 얘기가 네. 있죠. 아, 1억씩 줬대요? 그거는 수사팀 특별한 자기가 관심을 두고 이 부분에 성과를 내라고 독촉하고 일종의 뭐 미리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료비를 주는데 경료비를 어떤 사건에 주느냐 그게 그 그치. 사건에 어떤 방향이 또 정해지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장한테 특수활동비 전부 총장이 다 쓰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100억이라 치죠. 네. 1년에 100억입니다. 5년에 100억도 아니고 2년에 100억도 아니고 1년에 10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00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자기가 그냥 짚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돈은 자기 돈이에요. 아니 쓴 흔적을 남기질 않아. 그렇지. 그거는 뭐 영수증이 필요 없는 영수증이 필요 돈이잖아요. 없죠. 그리고 네. 검찰이 범죄 단체잖아요. 국가 돈으로 자기네들 단합대회를 해. 네. 국민 세금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1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한테 돈봉투 뿌린 200~300만 원씩 전국 검사장 회의를 네. 했는데 법조 기자들한테 돈봉투에 200~300씩 넣어서 그것도 특수활동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던 거고 그게 이제 검찰국장이 자기가 소위 말해서 검찰의 예산을 하니까 네. 그래서 통상은 검찰총장이 돈을 배정해달라라고 하면 검찰국장이 예산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면 그걸 대금에서 받아가지고 대금의 사무국장이 갖고 있다가 총장이 꺼내와라고 하면 그 돈을 끄집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금에 아마 그게 은행 계좌가 있을 겁니다. 은행이 네. 있을 겁니다. 네. 그 은행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금입니다. 아, 현금을 줘야 되니까. 그것도 너덜너덜한 이 달고 다른 5만 원짜리 지폐가 아니고 아주 빳빳한. 기름 냄새가 풍기는 그 빳빳한 신권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그게. 그러네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는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딱딱 넣어. 야, 2011년도에 3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네. 엄청 큰 돈이죠? 네. 네. 우리 월급이 3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사실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지지하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이상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이고 윤석열이 아무리 못해도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없으니까 뭐 어떤 분이 아까 댓글 남기셨는데 공부 좀 했나 본데 디테일이 없어.
여러분 공부는요 디테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앞에 개론을 아는 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개론 정도는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 정도를 하는 거는 공부했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런 정도를 말했다고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저도 이제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할 게 한 게 있었는데 네. 우리 황 변호사님 말씀 듣다가 또 이제 특수활동비로 확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네. 오늘은 도리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랬더라고요. 도리도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한다고요? 네. 지금 안 할 수가 특별히 없을 도리도리 텐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생각보다 잘한다. 아니 안 하는 거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근데 조금 하긴 하는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시선을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그냥 아까 뭐 이제 밑에를 보고 읽거나 이렇게 하는데 컨닝한다고 지금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밑에를 보고 한참 그냥 읽고 있네요. 근데 서울대 쌤이 검정고시한테 아니 개처벌 고개를 이렇게 흔들진 않을 뿐이지 고개를 계속 흔듭니다. 계속 고개를 그래요. 가만히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보시면은 고개를 가만히 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기본 뭐라 그러죠? 약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오래된 특성?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습관을 그렇게 쉽게 바꾸겠어요. 네, 이거는 근데 이게 좀 이제 불안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윤석열 화장실처럼 껴요. 갈매기 눈썹. 네, 화장을 좀 많이 근데 붓게 이제 했네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사자 토론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상당히 관심은 클 겁니다. 직접 시청을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유튜브를 20만 명 넘게 보고 있대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원하는 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JW 형님 목 고정대 사줍시다. 네? 목 고정대를 사줍시다. 네, 고개를 절대로 가만둘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이걸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광고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광고에 대해서 마침 두 제품 다 제가 사용해본 제품인데요. 안 사용한 게 없잖아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 네. 먼저 날샘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 먼저 광고 좀 잠시 하겠습니다. 보습의 대명사가 돼버린 디아페빈으로 전 국민 피부 레벨을 촉촉하고 뽀송하게 업그레이드해준 날샘의 신제품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아우로라는 연꽃 오일과 라벤더 꽃수, 스칼란 오일, 호우바 오일 이게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오. 아마도 이게 수분 함유된 콜라겐인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이렇게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품질 좋은 고급 원료로 압도적 보습을 제공해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피부를 환하고 탄력 있게 도와주는 마카다미아 씨 오일, 알로에베라 잎가루, 포도씨 오일 등의 원료를 배합해 보습뿐만 아니라 탄력 회복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디아페 비누의 보습 효과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회사가 정성스레 만든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여러분께 여러 번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로션이 매우 보습이 좋다. 그래서 점도가 일반 로션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림과 일반 로션, 물 에멀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크림과 에멀전 사이의 로션입니다. 제형이. 그리고 이제 그 토너는요. 뿌리는 건데 뿌리는데 이게 좀 세요. 그래서 멀리서 뿌려야 되는데 제가 분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 분사력이. 봤었죠. 그래서 네. 제가 좀 아까워서 얼굴에 좀 바짝 대고 뿌리는 스타일인데 바짝 대고 뿌리면은 좀 깜짝 놀랍니다. 약간 분사력이 굉장히 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만 멀리서 뿌려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습하실 때 좋겠다. 참고로 디아페 비누는 현재 설맞이 특별 추가 증정 행사 아직 설은 지났지만 추가 증정 행사는 계속 중인가 봐요. 네, 2박스 구매 시 디아페 비누 1개를 추가 증정하고요. 3박스 구매 시에는 2개를 추가 증정합니다. 추운 날씨에 가려움증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 그리고 네. 각종 트러블로 고민인 어린 자녀들에게 디아페 비누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는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디아페 비누 자체는 냄새가 뭐 다른 비누처럼 막 꽃향기가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꽃향기가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손이 특히 남자들은
비누 뭐 이렇게 세수 막 하고 잘 안 바를 때 핸드크림 잘 안 바르잖아요. 근데 핸드크림을 잘 안 바르는 남자들이 썼을 때도 이게 보습이 남아있어요, 비누에.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이라는 게 보습을 해주면은 가려움증이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디아페 비누가 가려움증이 심한 분이 쓰면 좋다라는 게 보습 기능이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누지만 거품도 잘 나고 하지만 딱 하고 났을 때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딱 수분감을 머무르게 해주는 그런 비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은 비누는 어디 있고 이 뭐 에멀전인지 그거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비누는 이 따로 로션 있는 앤 토너가 이건가 봐요. 네, 로션 앤 이거. 토너가 저기 있고 비누는 그리고 없어요. 비누는 따로 있고. 네, 비누는 따로 있습니다. 비누는 이제 네모나게 이제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DP가 돼 있지 않네요. 저는 제가 얼굴에 한 뿌리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이 넓어서 뿌려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냄새가 좋아요. 약간만 멀리서 하시면은 좋아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또 A 조분길님이 이재명 후보님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진짜 속상하네요. 윤석열은 김만배 얘기 나와도 웃어버리면서 무시하는데 이재명은 대장동 나오면 얼굴 굳어서 짜증내듯 말하면 중도층에서 윤석열로 가요. 진짜 속상해 죽겠네요. 얼굴 표정 부드럽게 하고 제발 좀 여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자리에 그런 건 가면은 있는 것 뭐, 같아.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의 자녀라든지 뭐 나의 부모님이라든지라고 네. 하면은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응원하다 보면은 아주 조금만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커져 보이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나도 자연인이다님은 또 이걸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윤 후보가 김만배 녹취 이야기하니까 분노, 토론을 잠시 중단시켰대요. 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군요. 또 철수 울 것 같아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론을 중단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이랬나 보죠. 오, 철수가 철수의 일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빨리 하던 거 마저 해야 네, 우리 되는데. 이거 일을 해야죠. 아니, 할게요. 좀 전에 디아페 비누 정말 좋아요. 김경민 님이 네. 써보셨나봐요. 네. 정말 좋은가 봐요, 이 비누는. 저도 안 비누는 써봤는데. 좋습니다, 진짜. 어. 제품력은 제가 보증할게요. 디아페 네.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 네. 비누까지. 좋습니다.